예, 안녕하십니까. 백만장자입니다. 예, 하트하트 쌀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오늘 토요일이죠. 날은 좋은데, 좋지 않은 이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너무 좀 확대 해석하고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국내 주식 비중을 국민연금이 지금 한 20% 정도 되는 비중인데 국민연금이 2026년까지 14.5%로 낮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원래 있었어요. 원래는 2025년까지 15% 축소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지금 바뀐 건 뭐냐면 1년 더 늦춰서 14.5%로 낮춘다는 겁니다. 뭐 1년 더 연장해서 낮추는 거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원래 있던 내용에서 그냥 약간의 변화가 들어간 건데 이거를 확대 해석하고 뭐 그런 내용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뭐 2025년까지 15% 줄이는 건데 현재 한 20% 안팎되거든요. 근데 이제 2026년까지 14.5%,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은 한 3.3% 정도 더 줄인다. 대신에 1년 연장해서 그렇게 하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국민연금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적으로 줄여가겠다는 내용입니다. 2026년까지, 내년부터니까 뭐 2, 3, 4, 5, 6, 5년 동안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의 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국민에게 연금을 제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뭐 그렇게 어떤 국민을 생각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41년에 1778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 국민연금이 2041년에 최고치의 어떤 그 연기금이로 이제 돈이 있는 후에 그 이후부터는 15년간 가파르게 감소해가지고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제 생각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는 국내 주식이라 하더라도 조금 다르게 취급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라는 고래가 국내 주식이라는 이 가두리 양식장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바다에서 키워야 되고 바다에서 어떤 생활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국민연금에서는 삼성전자를 이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고기를처럼 취급을 하는 것 같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주식에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조금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다르게 취급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글로벌에서도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확연하게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내 판매보다 해외 판매가 훨씬 많죠.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쉽다. 예, 그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올해 국민연금과 개인의 어떤 그 삼성전자에 대한 보유 주식 수량의 비율이 바뀌었죠. 국민연금은 10% 아래로 내려갔고 개인은 삼성전자 비중이 10% 위로 올라갔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국민연금은 한 7%대로 떨어지고 개인의 비중은 약 한 13%대로 올라간다고 봅니다. 물론 그 중간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뭐 포지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계속 연결된다면 비슷하게 간다고 보는데요. 자,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냐? 삼성전자 전망은 어떠냐? 저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죠.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주식도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뭐 어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적 따라간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급은 결과적으로는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결국에는 실적에 따라 움직이고 실적의 방향에 따라서 결국 수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또 국민연금이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어느 날 몇 날 며칠 해가지고 왕창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2026년까지니까 2022년부터 6년까지 1년에 나누어서 하고 그렇게 월 단위로 연 단위로 쪼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위협적인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본 펀더멘탈이 문제가 없다면 이 수급 문제는 저는 물론 일시적으로 약간 꼬일 때가 있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잘 됐다. 예, 국민연금이라는 이런 수급 악재 요인이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 삼성전자 주가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입니다. 외국인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해 주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거든요. 다만 지금 좀 바뀐 건 뭐냐면 하반 경직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끌어올리는 힘은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없어요. 왜냐? 요시 땅 해가지고 한꺼번에 쫙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그런 응집력이 있죠.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와 함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은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즉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는 삼성전자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금 하반 경직을 강하게 받쳐주는 것은 예전하고 다르게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해도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잘 받쳐주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지금 53%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크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적인 매도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개인들이 10% 이상을 지금 이제 보유율 퍼센트가 넘었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고객 예탁금이 거의 한 60조대 정도 아닙니까? 삼성전자나 코스피 지수가 좀 올라가면 고객 예탁금은 100조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치면 국민연금의 어떤 그런 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또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실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